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드림 시큐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드림 시큐리티 오늘 이걸 바로 살려버리네. 그래가지고 요게 또 지켜줘야 될 때를 진짜 완전 교과서, 뭐 정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진짜 뭐 수학의 정석 이런 것들처럼 진짜 딱 칼같이 맞춰놓고 움직임을 딱 보여준 걸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있고, 약간 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보고 다음 그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세가 조금 반등 장세 살짝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이 슬슬 반등이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약간 반등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요때 이제 좀 중요한 게 먼저 막 반응이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오는 게 맞는데, 올라갈 때는 순환을 돌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얘를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 상승에서 또 턴 바꿔가지고 보통 이렇게 순환을 돌려가면서 이제 원래 자리로 좀 회복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가장 힘이 강한 애들은 약간의 반등 장세에도 가장 먼저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막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뿌려치고 자기가 막 먼저 나온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힘이 강한 애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드림 시큐리티지 않나, 우선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요 정도 만들어내려면 이슈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이슈가 뭐냐? 당연히 있죠. 이 요즘 보안 관련주야, 드림 시큐리티잖아요. 보안 관련주고. 보안이 요즘 뭐 때문에 뜨거워요? 양자, 암호랑 같이 엮이게 되면서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양자 암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양자 암호 관련해서 한국이 또 주도를 하는 이런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좀 제시를 한다. 그래서 전자스핀 복수 큐비트 시스템을 좀 구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우후죽순 좀 움직임을 막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뭐 우리로도 있고 엑스게이트도 있고 뭐 드림 시큐리티도 있고 KCS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보안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냥 보안주 자체로만 보더라도 사실 메리트는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시대에서 보안은 생명이니까요. 보안이 안 필요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저는 계속해서 어쨌든 뭐 이게 막 핫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그냥 꾸준히 이슈에다가 힘을 좀 불어줄 만한 것들이 엮여 있었던 상태에서 요즘 이게 양자암호까지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빵빵 터지는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바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지금 원래 자리 회복을 하러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 이슈 자체는 짧게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단발성으로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서 계속 좀 부각을 받으면서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서 좀 자리를 잡고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물론 오늘 초전도체도 좀 움직였어요. 초전도체 테마, 그 다음에 뭐 맥신 테마, 그 다음에 뭐 양자암호, 그러니까 약간 요런 신소재 느낌들의 종목들 테마군들이 움직임이 돌아가면서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약간 요런 것들이 주도하는 장세다라고 보여서 계속 부각 받을만 하다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또 특히나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또 구현을 하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부각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드림 시큐리티 그 이번에 상장한 그 두산 로보틱스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봅시다. 예. 잠시만요. 드림 시큐리티. 두산 로보틱스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이 로봇 관련해서도 좀 엮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너예요. 사실 한 건너기는 한데, 뭐 근본은 당연히 보안 쪽이고 양자암호 쪽이 더 가깝고요. 근데 이것도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던 이 플레토 로보틱스랑 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건너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랑 관련이 되어 있고, 물론 두산 로보틱스 같이 이렇게 IPO하고 기업 공개하는 기업들은 상장하기 전에는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는데,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자체적인 이런 이슈 가지고는 사실 재료는 좀 소멸됐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로봇 관련해서도 어쨌든 한 건너서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양자암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로봇 관련된 테마들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 테마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도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근간은 보안, 양자암호 쪽으로 보시되 로봇 관련해서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로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면 박수!
너무 깔끔하잖아요, 이거. 아니, 이 정도 깔끔한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드립시킬 때 진짜 과거서부터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지금 매출의 고작 이 정도 수준이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주가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0년도서부터 다른 녀석이 됐어요. 근데 가격은 왜 아직도 그대로냐 이거야.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압도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왜 아직도 여기서 머무르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양자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냥 이것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이제 저평가 영역에서 고평가로 넘어가는 자리가 형성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지금 유보금도 다 쌓여있고 지금 다 좋은데 부채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 변화 조짐을 마련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레버리지 효과를 좀 활용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 생각이고 제 추측이에요. 물론 여기 펌핑 나온 거 다 좋은데 이게 어쨌든 부채도 자산의 하나잖아요. 자산은 결국에는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를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일반적인 개인이 한 개인이 사실 조금 뭐 개인이랑 기업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를 짊어져 가지고 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부채를 자산으로 편입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하는 방식의 이런 운영 방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부채가 이때서부터 많이 같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는 우선 인지는 하고 계시고 대신에 이걸 토대로 지금 이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곡선 그릴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이제 슬슬 이 정도 만들어놨으면은 실속을 더 챙기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부채를 다시 좀 줄여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장점으로 잘 사용은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좀 부채비를 줄여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변수의 요인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다 깔끔하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반영되면서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들어와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딱 살리네. 우선 지금 여러모로 좀 중요한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우선 누가 봐도 이상하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지금 딱 봐도 눈에 띄죠. 뭔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이상한 건 맞잖아 우선. 여기서 갑자기 이런 정도 변동성 갑자기 상한가 가까이까지 막 밀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만들 건데 평소같이 질질 셀 거면 이런 식으로 작은 변동성을 가지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뭐 누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세 자체도 이제 약간 우상향으로 살짝 틀어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하락 파동은 끝났고요. 하락 파동은 끝났고 이제 각도 틀고 스며시 끌어올리다가 보통 마지막에 각도를 확 바꾸면서 엄청 가파른 각도로 보내요. 이게 이 주가가 보통 각도 바꾸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못 갑니다. 계속 처음에는 강한 하락각을 태우다가요. 그러다 완만한 하락각을 태우다가 살짝 횡보로 갔다가 얕은 상승각을 태우다가 슈팅 치면서 강한 각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위치로 치면은. 그래서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각도 바꾸기 싸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눌러줄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번에 낙폭이 컸거든요. 이 시장 자체 낙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막 마이너스 20%에서 거의 마이너스 30%한 2주 동안 이 정도씩 찍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근데 여기서 얘가 포인트가 딱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딱 보면 여기에 있었던 이 엄청난 장대 양봉을 하나 기준으로 좀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래량도 많이 몰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날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정도 막 사람들 몰리면서 움직였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올라갈 놈들은 어떤 식으로든 요 자리는 요 정도 자리 근처 영역은 지켜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지면 요런 자리들이 깨지면 당분간 좀 낙폭을 치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밑으로 깨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전부 다 우선 투매 물량도 다 물린다는 얘기니까 투매 물량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될 거고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이 물량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가 기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라인들이 꺾이면 보통 탄력이 죽으면서 힘이 빠져요. 근데 얘가 여기 꺾이면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정도 하락이 시장이 이 정도 하락 나왔음에도 진짜 완전 칼같이 지켜냈잖아. 그러고 오늘 갭상승 띄우면서 딱 그냥 한 방에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봤었을 때 의도상도 약간 가고 싶다. 나 더 이상 지체시키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이제 마음 급해. 나 지금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슬슬 보내자.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는 여기를 지금 지켜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도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대신에 여기는 뚫리면 안 돼요.
요 자리는 뚫리면 안 됩니다. 가격선으로 치면 3,100원 정도 돼요. 3,100원 뚫리면 이제 흐름이 한번 꺾었다가 골팍이 주고 가겠다는 얘기라서 시간이 길어지고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 이 밑은 당분간 다시는 보면 안 되지만 우선은 여기 살린 걸 봤었을 때 이렇게 흐름 태워가지고 이제 곧 보내겠다라는 신호로 우선 1차적으로 지금은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안 뚫리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탄력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누가 봐도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느낌이 드는 정도의 이렇게 물씬 드는 느낌 정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조금 안정화만 거쳐주다가 바로 슈팅 쳐주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앞에 요 구간이 지금 매물 구간이어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찔러보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구간만 넘어가면은 날개 돋친 듯이 달려가면서 우선 아까 재무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돌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정도 힘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요 상단 라인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우선 1차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처 관점을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어차피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 넘어갈 때 큰 게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근데 오늘도 어쨌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으니까 힘을 많이 주긴 줬어요. 힘을 많이 주면 우선 조정은 나와요. 그래서 오늘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거쳐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대신에 여기 3,500원 정도 자리 눌러줬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 자리 보여주면은 짧게 잡고 한번 시도는 해볼 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차피 이런 쌍봉이 나왔었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 아마 지지권 한번 밟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밟아주고 나서 반등 자리 보여주면은 요때서부터는 다시 한번 강하게 힘 붙여주면서 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되는 자리. 여기서 손절을 짧게 잡는 자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상단 라인까지는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계속 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줬다가 받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요 상단 라인까지는 금방 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2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뭐 스윙 정도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서 뭐 분할익절을 하시든 전량익절을 하시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장기까지 좀 고려를 한다라고 큰 파동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 털어놓고 나머지 본전에다 바로 걸어놓은 다음에 돌파가 샥 나와주면은 우선은 여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돌파각이 나와줄 수만 있으면 아마 나올 때 큰 거래량 이걸 다 잡아먹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거래량 뽑으면서 넘어가면은 6,000원까지가 그 다음 목표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큰 파동 보시는 분들은 4,000원 정도 자리에서 분할익절 한번 하고 나머지가 바로 가주던 눌러줬다 가주던 자기 본전만 안 건드리면은 쭉쭉 홀딩하다가 6,000원 정도를 목표가 잡고 전량익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세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만 안 뚫리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